이제 예전 같으면은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황당하긴 하지만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우리를 뭐 착취했다든가 뭐 노동자가 자본가에 있어서 뭔가 투쟁도 할 수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연민 같은 것도 같이 발생을 해요. 노동계급에 말이에요. 대해서. 예.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그것이 보게 되면 주판화를 두들겨 보면은 어떤 기계화, 자동화, 효율화의 과정 속에서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리적 합리성 같은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고 당한 사람은 억울하지만 사회가 예전보다 그 해고에 대해서 그러한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잘 작동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합리라고 하는 게 내면화됐기 때문에 그냥 당하면서도 뭐라고 하지를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없지 뭐. 그런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예. 바뀌어가는데 할 수 없지 뭐.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 그렇죠.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문학적 관점을 이 소설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합리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예,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가지고 사람이 해고를 당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특별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러니냐 하면은 해고당한 사람이 자신이 희생자였어 처음에는. 그런데 회사를 다니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 합리화와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열심히 훈련이 되다 보니까 처음엔 황당했는데 그러면 나도 이 문제를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해고라고 하는 상황을 처리해야 할 해결해야 될 하나의 업무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다시.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처럼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 수행하는 거와 똑같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하고 소설하고 되게 다른 건데 박찬욱의 영화에서는 이 박찬욱 감독은 그 인간이 가지는 휴머니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파토스 같은 것들을 거기에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영화의 색채 자체도 이제 그렇고. 예, 예. 근데 이 소설은 그거하고는 달리 굉장히 드라이해요.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엔 황당하지만 그 다음에는 전혀 어떤 감정 같은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부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럼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면서 계획을 딱 짜면서 짠 게 살인에 대한 계획을 짜요. 예, 내가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봤더니 이 재취업을 하게 됐을 때 나하고 최종 경쟁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리 찾아내가지고 하나하나 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살해의 과정 자체가 마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듯이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이래서 그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합리화, 효율화, 그 기계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 내면의 어떤 품성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인간이 그 기계화되고 있는가, 사회와 내가 하나가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있어서. 나를 제 부속품으로 봤다. 네. 그래서 그 부속품이 필요 없어서 던져졌다. 알았어, 인정할게. 네, 그게 뉴노멀이면 인정할게. 그렇죠. 그럼 나도 사람을 그렇게 도구화했다면은 나와의 경쟁자도 내가 도구화할게. 그렇죠. 그래서 그 새끼들을 다 지워버리면은 그렇죠. 내가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서로 쿨하게 하자고. 맞아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예. 참 끔찍한 얘기죠, 사실. 끔찍한 얘기예요. 예, 근데 끔찍한 얘기.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 드라이하게 묘사가 예, 되고 있다는 예. 거니 얼마나 받아들이는 사람도 기가 막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유머를 우리가 사회를 풍자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블랙 유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크게 블랙 웃을 코미디. 수는 없는데 굉장히 쓴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골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논평도 하셨어요? 오늘날 최고의 살인은 사회적이며 최고의 폭력은 사회 제도다. 네. 이렇게 말이죠. 아까 제 이야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맞아 예. 떨어지는 말씀이고 예. 특히 여기서는 이 X라고 하는 도끼가 가지는 이중성. 그러니까 사회가 개인을 살해하는 것이 1차 살해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회적인 방식의 그 합리화 과정에 노출되고 내면화된 개인이 희생자가 동시에 자기 자신이 또 가해자가 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그렇지. 내면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 도끼가 두 개의 도끼가 되면서 가해자와 희생자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얽혀 있는 묘한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 사회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폭력이 대단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거를 그 옛날의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구성이나 이런 거 관점, 철학적 관점하고 좀 약간 비교해서 보게 되면 옛날에는 인간이 어쩔 수가 없이 꼼짝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어떤 폭력을 모르는 폭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팔자 소강 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사주를 봤더니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운명이었다는 거야. 네. 그럼 이거 받아들여야지. 내가 40대, 50대면은 뭐 죽게 생겼어, 뭐 화를 입게 생겼어, 뭐 네. 살이 꼈어 이런 걸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폭력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신이 부과한 운명이라든가 팔자 소관처럼 주어져가지고 인간이 꼼짝 못했는데 지금도 그런 형태의 운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사회 제도, 광범위한 문명의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자체가 개인이 옴짝달싹하지도 못하고 그냥 당한다는 거야. 당할 뿐만 아니라 평범하고 착했던 사람이 이 사람 굉장히 성실한 인간이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성실한 인간의 그 내면을 그 품성을 수행을 받아가지고 예. 성실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듯이 남도 살해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실하게 남을 살해. 네. 이런 그 끔찍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럼 소설은 이야기하고 하는 바가 뭐예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살인을 합리적 수단이라고 받아들인 주인공을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동조하는 겁니까 이게?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 아이러니하면 그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문학적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아이러니라고 하는 건 이제 문학에서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봤더니 비판하기도 뭐하고 동조하려고 봤더니 그거 좀 이상해. 네. 그러니까 이 소설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이 사람이 벌이고 있는 이 주인공이 벌이고 있는 이런 살인 자체는 엽기적인데 봤더니 사이코패스도 아니야. 네. 봤더니 멀쩡한 사람이야. 멀쩡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더 살펴봤더니 이 사람의 범행 동기에 왠지 나도 수긍이 되는 면이 있어. 독자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짓고 있는 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의 그 범죄자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글을 읽다가 보면은 이 독자도 거기에 대해서 일면 동조하게 되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 포션은 좀 다르지만 나도 이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가족적인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정당화라든가, 예, 또 뭐 어떤 것이 그냥 과정만 정당하다고 한다면 목적이 어떠냐 그것과 상관없이 네. 그거 자체를 수행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계적인 무비판성이라든가 이런 면들이 자기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주인공을 완전히 비판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조할 수 있는 일도 아닌 당연하죠. 이런 애매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회와 개인이 이렇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예. 어느 한쪽에도 비판이나 동조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를 발생시키는 거. 예. 그러면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을 하진 않는다면 그럼 오늘 사회에서 혹은 뭐 소설가가 살던 시대에 어떤 현상을 반영해서 이 작품이 나왔을까도 궁금해집니다. 뭐 소설가가 살고 있었던 시대 속에서는 이렇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맹목적 합리성, 예, 특히 여기에서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되게 그 웃기는 장면이 이렇게 영화가 암시적으로 끝나는데 네. 그 사람 이 소설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 하나 더 부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경쟁자를 죽이고서 결국 취직을 해요. 네. 취업에 성공을 해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네. 가가지고 봤더니 공장에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공장 전체가 다 기계화돼 있어가지고 네. 전부 다 로봇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보면 실제적으로 영화에서는 그걸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 소설을 쓸 땐 그게 없었지만 영화에서는 지금 어떻게 묘사했냐면 테슬라 공장에서 보면 네. 로봇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버튼을 누르는 역할만 하는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이 공장에. 그렇게 정말 앞으로의 세계가 완전 자동화, 기계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그런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의 직관, 관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원작 소설에서는 사실 전자동화는 뭐 없었지만. 이루어지기 예.
어려웠던 때였고 네. 오늘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과장해서 보이겠지만 음, 이 원 소설에서도 그런 자동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해고당하는 거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아메리카노 딱 네. 신청하면은 그 바로 기계가 그냥 뭐 물을 붓고 뭐 저도 봤습니다 그거. 아니 별로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게. 맛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죠. 네. 정량으로 해서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무섭더라고. 네. 어떤 건 좀 쓰기도 하고, 어떤 건 좀 달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또 인간적이기도 한데, 이거는 좀 아닌 근데 것 이게 같기도. 저희의 이제 감성은 그런 로버트가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이게 맛이 있을까? 좀 이상하다 이런 식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마 다음 세대에 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음, 그렇게 로버트가 부어주는 그런 커피를 처음부터 본 세대들은 아마 이후에는 이제 사람이 그걸 따르면은 그게 정량적이지 않고 커피의 어떤 그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사람 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맛이 없는 커피라고 느끼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